잘 보세요. 매년 수능에서 한두 문제 얻어 걸릴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렇죠. 0에서 통과하고요. 3에서 접할 겁니다. 우선 3개의 구간으로 나눠요. 똑같이 3등분을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구간에서 그래프는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 그렇죠. 절반만큼 내려오고요. 마지막 구간에서 마저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자,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 이렇게 바뀌는 곡선의 방향, 커브의 방향이 바뀌는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극대와 극소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되는 겁니다. 함수값은 대입해서 찾아주시고요. 1,4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구간을 마찬가지로 대칭을 시켜서 한 구간을 더 그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점은 바로 4,4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혹여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f의 4 플러스 a가 7이라면 자, 보겠습니다. 4에서 a만큼 가서 그렇죠. 3만큼 커진 거예요. 그렇다면 0에서 a만큼 되돌아오면 그렇죠. 3만큼 내려가겠죠. 따라서 f의 마이너스 a라는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 어렵지 않죠? 자, 앞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 경우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3차 함수는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가 돼서 역함수를 반드시 가지고요. 역함수와 엮어서 킬러 문항을 만들기에 아주 좋습니다.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풀이에 필요한 조건을 찾고 연산하면 그만이니까요.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최고차항 계수를 1로 한정할게요. 오늘만큼은요. 숫자가 복잡해지면 조건을 찾기가 좀 눈이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자, 역함수란 말이 나오면 항상 증가하는 함수인지 감소하는 함수인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지금은 3차항 계수가 1이니까 당연히 fx도 gx도 증가하는 함수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gx는 3,1을 지나고 이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대요. 일단은 3,1을 지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변화를 갖는 부드러운 곡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차 함수, 모든 3차 함수가 그렇죠. 그런데 3차 함수를 뒤집어서 그것이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무한 강화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해서 무한이 치솟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gx가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y는 x랑 비교를 해서 다시 대칭을 시켜주면요. 이 점은 1,3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될 겁니다. 아울러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바뀌는 변곡점이 되겠죠. 따라서 이 함수가 fx가 되는 거고요. f의 1은 3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f'의 1은 0, f의 2'의 1 역시나 변곡점이니까 이것도 0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얘는 y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x-1의 세제곱 플러스 3 2'이 0이고 프라임이 0이라면 세제곱을 인수로 갖는 형태가 돼야 합니다. 평행이동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요. 자, g'x라고 하는 값은 최대값 5를 갖는데요. 그럼 이 값은 뭐 5, 그리고 5보다 작은 4, 3,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하지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가 돼야 합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럼 f'x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의 역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5분의 1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는 g의 2라는 값을 모르니까 그냥 k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모양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f의 k는 그렇죠. 2가 되는 거죠. f'의 k라고 하는 값은 최소값 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f2'의 k라고 하는 값 역시나 변곡점이 될 테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자, 2,k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전까지는 위로 블록, 그리고 요 이후에는 아래로 블록, 이런 형태로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f' 혹은 f2'이라는 것이 미정계수의 결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98이라는 숫자를 오진법으로 바꿔볼 거예요. 다 관련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세요. 자,
298개의 사탕이 있고요. 5개씩 묶어서 봉지에 담습니다. 그럼 59봉지가 나오고요. 3개의 낱개가 남아요. 다시 이 59개의 봉지를 5개씩 묶어서 박스를 꾸립니다. 그러면 11박스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4가 되겠네요. 이 4는 4개의 봉지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5개씩 묶어서 카트에 담습니다. 그러면 2카트 하고 1박스 하고 4봉지 그리고 낱개로 3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 1, 4, 3 나머지를 역수로 적어주는 거고요. 각각 5의 세제곱, 5의 제곱, 5, 1의 자리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fx라고 하는 것을 x-알파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면 역시나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이번에는 조립제법을 쓰겠네요. 1, a, b, c가 있고요. x-알파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알파를 대입을 합니다. 1이 내려오고요. 알파가 곱해지고요. a 알파. 합을 구하고요. 죄송해요. 알파가 되겠네요. 합을 구하고요. 그럼 알파 플러스 a 다시 알파를 곱해서 씁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이야기 이렇게 될 거고요. 역시나 합을 구하죠.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 마지막으로 알파 곱해주면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나머지가 나온 것 같아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가 되고요. 이 친구는 그렇습니다. 바로 f라고 하는 함수에 알파가 대입이 되는 값이에요. 따라서 c라고 하는 친구는 f의 알파로 대입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가볼게요. 한 번 더 가시면 자, 역시 알파가 들어가고요. 1 그러면 알파 2알파 플러스 a가 생기고요. 역시 2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가 생깁니다. 따라서 3알파 제곱 플러스 2a 알파 플러스 b가 생기고요. 맞죠? 되게 헷갈리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나머지가 나왔어요. 이 친구요. 이 친구는 바로 그렇습니다. f'의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b라고 하는 친구는 f'의 알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갈게요. 라지 a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역시나 알파가 들어가고요. 1이 내려오고요. 알파 따라서 3알파 플러스 a 이야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를 자세히 보시면 f2'의 알파가 아니라 그것을 2로 나눈 값이에요. 미분을 통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미분을 거듭하다 보면 2가 3이 지수가 계속 내려와서 곱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완결성을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에는 2팩토리알이 여기에는 1팩토리알이 0팩토리알은 1입니다.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테일러니 어쩌니 하는 복잡한 이야기, 거창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는 고교 채널이니까요. 아무튼 요 결과들은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자, 3번 문제 바로 대입해 볼게요. 자, 알파 자리에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fx, 죄송해요. fx라고 하는 친구는 x-2의 세제곱 플러스 f2'이 0이니까요. 0 곱하기 x-2의 제곱 그리고 b라고 하는 값은 1이 되겠네요. 1 곱하기 x-2 그리고는 f2라고 하는 함수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나눈 조건을 마저 대입을 해주시면요. x자리에 1을 대입해서 3이 나와야 되니까 쭉 연산을 해주시면 이 친구는 바로 5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거예요. 자, 4번이요. 4번은 조금 다른 유형인데요. 함수값이 2개 이상 주어져 있는 경우 f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씁니다. 자, x-2와 x-5의 곱 2차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몫은 뭐 모르겠고요. 나머지는 1차 이하로 정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ax 플러스 b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친구를 rx라고 한다면요. r에 2라고 하는 값은 7이 되는 거고요. r에 5라고 하는 값은 13이 되는 거겠네요. 정의역이 3 커졌는데 함수값은 그렇죠. 6이 커졌어요. 그 말은 기울기가 2라는 이야기고요. 이 친구는 그러면 2x 2가 들어가서 7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 x 플러스 k라고 정해주면요. 이제 k 값만 밝히면 모든 fx의 개수들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조건이 하나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7을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은 27이라는 값 f7이 나와야 되고요. 우변은
5 곱하기 2 곱하기 저 네모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7이 들어가면 17 이야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는 1이 되고요. 7이 들어가서 1이 되려면 7 마이너스 6. 따라서 K라는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킬러 문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문제 풀이에 필요한 조건을 찾는 과정, 실제 계산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 따로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30번 문제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한참을 들여다보면 방향은 어찌어찌 이해가 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자조가 들어요. 이때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그보다는 비슷한 문제를 찾아보세요. 설계만 해보세요. 답지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사실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7, 8개 정도 테마가 돌고 돌아요. 벡터의 내적, 삼수선 정리, 정적분, 격자점, 미분과 그래프 등등등. 동의하시죠? 그 안에서 레파토리를 찾아야 합니다. 계산은 반드시 하루 이상 시간차를 두고 하세요. 하루 사이에 보다 선명해질 테니까요. 무턱대고 계산을 따라가다 보면 중심을 잃고 늪에 빠지기 쉬워요. 하루만 살 거 아니잖아요. 나무만 보실지 숲을 보실지 답은 뻔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